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노 스피커로 써? 에이 아니지. 서울리안 보고 있나? 거지.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얼마 전에 스케줄 이동하면서 유튜브 보다가 이거 뭐지 귀여운데 집 거실에다 딱 두면 좋겠는데 싶은 스피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분이라 연락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스테레오 세팅은 생각이 없다고, 너무 비싸서 하나 더는 못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댓글이 생각나네요. 넘사벽 국내 자금력 1위 IT 유튜버라고. 그래서 딱 2개 질러봤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노 스피커로 써? 에이 아니지. 서울리안 보고 있나? 거지. 일단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보여드려야죠. 엄청 무거워.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디비알레 팬텀 1 108dB 모델 되겠습니다. 디비알레라는 브랜드를 들어본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느끼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청음실로 빗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원목 어쿠스틱 패널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고 수염 멋있게 기른 장인들이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가까웠다면, 이 디비알레는 약간 새하얀 방, 거기에 반도체 회사에 있을 법한 그런 방에서 스피커도 검은색이 아니고 이런 화이트 컬러의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과학자들이 사운드 튜닝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그만큼 지금 디비알레는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고 전통적인 오디오 음향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도 아니지만 진짜 그냥 기술력 하나만으로 오디오 특허를 확보하면서 기존의 공식처럼 있던 룰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식으로 기기를 만드는 다소 과감한 시도를 하는 제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흔히들 디비알레 팬텀 써보고 다들 하는 말이 오디오계의 애플이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직접 사용해보면서 그런 말이 왜 나왔나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완성도 높게 잘 만든 스피커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비알레 팬텀 1 디자인을 봐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디자인과는 완전 딴판인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이 제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앞면은 여기에 예쁜 골드 디테일이 있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부분이 정면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이 옆면의 예쁜 곡면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동그란 전면을 봐야 돼요. 좀 이상하죠. 아무튼간 이제 옆면을 볼게요. 왜 이렇게 무거워? 디비알레 팬텀 시리즈의 특징적인 디자인이 나옵니다. 드라이버 부분이 동그랗게 있고 그 옆으로 라인업을 표시하는 컬러 포인트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무거워요. 내가 등치가 커서 얘가 작아 보일 수 있어. 자, 이렇게. 이 부피에서 오는 압도적인 또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크고 동글동글한 마감을 이렇게 잘했지? 어지간히 비싸겠네.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만큼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디자인들과는 완전 딴판.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 이게 보는 내내 뭔가 이거 뿌듯하다 라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게 스피커가 아무리 좋아도 듣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결국 좀 안 듣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디오 취미를 한동안 붙이려다가 그만두게 된 것도 결국 자주 듣는 건 뭐다? 무선 이어폰이랑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제일 편하죠. 물론 제가 진지한 오디오 애호가가 아니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음악을 더 좋게 듣고 싶은 거지 지금부터 음악 듣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처음실 뭐 가운데 덩그러니 앉아서 혼자 눈 감고 음악 듣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스피커라도 사용하기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유선 연결은 광 케이블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TV와 함께 사용할 때는 이걸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선 연결은 에어플레이 2, 스포티파이 커넥트, 그리고 그냥 블루투스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엇이든지 다 상관이 없다, 거의 다 무선으로 재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하이파이 음원에 적극적인 애플 뮤직을 재생하는데도 에어플레이 2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맥을 쓰고 있든 아니면 아이폰이든 그냥 쉽게 바로바로 연결해서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편하다는 거죠. 뭐 이 정도 친절은 해줘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정도 편의성은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청음 후기 전에 스펙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알려드린 스펙은 스테레오를 했을 경우 스펙이 아니라 이 하나의 유닛에 대한 스펙입니다. 스테레오 모드로 했을 때는 어떤지도 따로 테스트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확히 파워가 2배가 되고 뭐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듣고선 뭐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일단 출력 파워는요 1100W 되겠습니다. 벌써 뭐 이 숫자만으로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지금의 DBRL을 있게 만들어준 THD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왜곡률에 대한 건데요. 이게 0.0005%로 그냥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숫자는 DBRL밖에 없는 거야. 주파수 범위는 14Hz에서 27kHz로 가청 주파수 한참 뛰어넘고요.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파워와 왜곡률을 갖고 있는 건 오히려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이기도 한 거지. 스테레오 연결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DBRL 앱에서 두 기기를 하나씩 등록해요. 스테레오 설정을 하겠냐고 자연스럽게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연결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끝!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이 리모컨도 하나로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TV와 연결해서 사용할 때도 스테레오 세팅을 마치고 나면요 옵티컬 단자 하나를 팬텀 둘 중에 하나에만 연결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무선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연결이 쉬워서 저는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청음 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들려드릴 방법이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저는 그냥 질렀지만 이게 1000만 원이 넘는데 들어보고 질러야죠. 제 사무실이 한남동이라서 지나가다가 밖에서만 봤는데 나인원 한남에 DBRL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냥 가도 아마 청음은 해주지 않을까? 멋있게 입고 가야 되나? 살 것처럼 하고 가야 되나? 진짜로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파워. 남자는 파워. 아니 얘가 파워. 아무튼 이상하게 스펙 대비 힘이 좀 떨어져 보이는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딴판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소리가 마치 장풍처럼 아더겐 공기를 밀어내서 저한테 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파워가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두 개의 스피커를 스테레오로 두고 둘 다 저를 바라보도록 방향을 잡은 뒤에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을 뭔가 짓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자, 두 번째, 깨끗합니다. DBRL 팬텀의 강점은 아무래도 베이스가 맞아요. 파워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베이스가 강조된 다른 스피커의 경우는요 저음에서의 짧은 진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해상력은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훨씬 더 강력한 베이스 파워를 갖고 있는데도 칼같이 떨어지는 표현력, 이게 미쳤습니다. 저도 나름 좋은 오디오도 많이 듣고 콘서트장 가면 스피커 얼마나 좋은데 제가 스튜디오에서 또 얼마 녹음도 많이 해봐. 참나 가수야. 그런데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안 통한다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파워에 이런 깔끔한 표현이 돼. 진짜 요새 제가 음악 재밌게 듣고 있는데 이게 스탠드가 한 7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애플 모니터 스탠드도 뭐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뭐 그 말도 안 되는 파워를 바닥으로 바로 보내면 무조건 잔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스탠드 구조를 보면 굳이 바로 안 닿고 동그란 테두리로 한번 거쳐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얘기해야지. 물론 단점이 있어. 일단 정확히 이건 음악 감상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 몇 개 더 사서 홈시어터 구성해도 뭐 쓰고 싶고 막 이런 너무 비싸요. 아쉽게도 팬텀은 2개까지만 가능해. 다행이다. 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걸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더 적합한 음장 효과가 있는 사운드바를 쓰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 같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돈값을 합니다. 진지하게 뭐 음악 감상을 해보고 싶은 분들 꼭 한번 청음해 보시고 이 진짜 최근에 큰 돈 쓰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거 찾기 힘들었거든요. 맥 프로 다음인 것 같아요. 봉주 DBRL 광고 좀 주세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오케이. 이렇게 이거 꼭 그거 같아. 그 뭐 같냐면 스타크래프트 하면 그 옵저버 같아.
따라라용.